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통일교 의혹. 이 통일교와 유착했다는 국민의힘. 이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수세에 몰려 있었죠. 저도 이 내용을 많이 다루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통일교는 저렇게 국민의힘을 가까이 두고 의혹에 휩싸이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어제 사퇴한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보수 야권에서는요. 통일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합니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을 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이제 판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자꾸 이걸 물타기하고 판을 키우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하면 그야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검 공화국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준석 대표의 통일교 특검 제안.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죠.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물타기 하지 마라. 정치 공세다.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난하면서 또 특검할 거냐. 근데 특검 민주당에선 많이 했으니까. 글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야권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게 그래서 정권 바뀐 다음에 이른바 3대 특검으로 현실화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국정 지지율 떨어졌다고 하지만 역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본인들과 관련한 이슈가 범죄 혐의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국가수사본부든 검찰이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내놓은 그 방안마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그 검사를 임명해서 정말 정치권 전반에 있는 걸 다 조사해보자. 이런 그 명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을 정치적 공세다, 물타기다 할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죠. 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아까 물타기 하지 마라, 정치 공세다, 판 키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민주당 쪽도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뭐 물타기를 누가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가 바뀌니까 입장도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주장을 할 수 야권이니까 뭐 야당에서 그런 주장은 일단은 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런데 직전까지 여당을 하면서 본인들이 했던 주장들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것이 정권에 영향력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때에는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에 정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또 하나 특검 주장을 그때 저희가 할 때 보충성의 원리, 예외성의 원리에 맞는 것. 그래서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미질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과거 자신들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이제 와서 특검을 무조건적인 특검을 해야 된다. 그건 본인들이 얘기했던 특검 공화국으로 가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분께서 나누시는 이 이야기가요.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구도가. 공수가 갑자기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이게요. 여당을 겨냥했던 수사가 야당으로 바뀌는 경우 또 반대로 야당을 겨냥했는데 수사가 나중에는 어라? 이건 여당을 겨냥한 수사네? 이렇게 바뀐 사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 드루킹 사건이죠. 요번 이 통일교 의혹 터지면서 정말 많은 패널들이 저 얘기부터 합니다. 드루킹 사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야 이거 댓글 조작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다 밝혀야 된다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우리 편, 본인들 편의 핵심이 구속이 됐습니다. 거꾸로 된 것도 있죠.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국민의힘이 화천 대유는 누구 거냐 라면서 공세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수수한 게 떡하니 나왔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이게 상대를 겨냥했는데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습니다. 결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에서의 유불리를 미리 따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엔 여나 야나 똑같다는 거 아닌가요? 뭐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교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권력에 어떤 힘을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정교 유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일부 개인 의원들에게 금품이 주었는지 아니 지금 현재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들은 안 받았다는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마치 하나의 똑같은 그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이것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가 어떤 이 그 당원들을 가입시키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그 특정 정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이것들은 굉장히 불법성이 강했고 그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 또는 지금 다른 분들이 기소받고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의 이 상황하고는 좀 결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결이 달라요? 다른 거 맞습니까? 근데 그 지금 보여주신 두 사안의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PD님? 모양새는 네. 같았지만 완전히 결론은 달랐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결국엔 누가 처벌받았느냐? 민주당 진영을 대표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매크로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실형까지 살게 된 겁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런 댓글 조작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반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진영이 이렇게 참여했었다는 거고요. 대장동은 사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거기에서 퇴직금을 50억 원 받았다. 이것은 대장동 게이트 전체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대장동 일당 다 구속돼서 중형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분들 누구랑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시 공무원들, 당시 성남시장으로 일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받아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두 개 다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네. 결국에는 귀속된 건 어디냐? 민주당이 잘못했었던 걸로 귀속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전 개인적으로 생각에 겨가 이만큼 묻은 것과 겨가 요만큼 묻은 것과 그 비교하는 걸로 들립니다, 저는. 근데 50보 100보 이렇게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전장에서 50보 100보는 큰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